제4장 자기관리의 고수가 되려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자기관리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피트 드러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직장인의 자기관리법이 나오는데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그리고 시간관리를 잘하라 하는 내용과 함께 직장인을 위한 시간관리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좋은 습관과 또 인격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언어 생활에 대한 내용, 이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4장 자기관리의 고수가 되려면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교재 앞부분에 보니까요,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자기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기관리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 행위를 말하겠죠. 이미지 중에는 이제 표정이나 표현 등을 관리하고 이를 책임지는 것을 자기관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창조자, 절대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나 목표, 사명 또는 시간, 언어, 인간관계, 경제, 신앙, 건강 등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다 자기 관리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전문 경영 컨설턴트이자 미래학자였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가 아주 장수했어요. 94세가 되도록 왕성한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관리에 대한 조언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라 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라.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를 공부해라. 그렇죠? 배우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롭게 자기를 변화시키고 또 개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지 못하더라도 신이 보고 있으니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되게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무성의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절대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완벽하게 일을 추구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의 성공밖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공, 또 성공적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습관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은 직장인이 되는 지름길이요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인을 위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법을 단지 머리로만 배우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꿈과 목표는 이룰 수가 없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지식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또 실천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자기 관리에 있어서 우선 해야 할 건 뭐냐?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그렇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방향성도 설정되지 않아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청사진이자 성공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목적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아주 센 말을 했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이 배에 달린 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키가 없는 배라고 하는 것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를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요. 시간 관리에 성공하려면입니다. 자, 성공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의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사실 사람에게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다 공정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다 보면 그 시간은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잘 아끼고 활용한다면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또 성경에 잠언 24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너에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실감나는 말이죠.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피곤해, 조금 더 있어야지, 조금 더 자야지, 조금 더 있다 일어나자 하고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뭐 잠 자체를 자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직장인을 위한 시간관리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자, 항아리에 무엇인가를 놓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다가 어떤 것을 넣고자 할 때에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큰 돌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작은 돌, 그 다음에 모래, 그리고 물을 넣어야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제한된 공간에다가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면 큰 것부터 우선 넣고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작은 돌, 그 다음에 더 작은 그 가는 모래, 그리고 물을 넣어야 꽉꽉 채워가지고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래를 넣고 또 작은 돌 넣고 큰 돌을 나중에 넣는다면 나중에는 그 공간이 작아서 효율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채우고 큰 것을 나중에 넣으려 한다면 과연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소위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돌, 즉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부터 집어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겼다가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인을 위한 시간 관리 10계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우선 주간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은요, 대부분 주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의 계획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의 습관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 나올 때 그 한 주간 한 주간 그 주간 계획 또 주간에 따라서 시간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주일의 계획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우선적으로는 조정할 수 없는 고정된 모임이나 회의를 표시해 놓은 후에 그 외의 것들을 배치하는 것이 순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시간을 활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죠. 또 사람이요 가장 집중력이 뛰어날 때가 아침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고하는 거는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조금 일찍 자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한다면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과표를 작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일과표 작성이다 하는 것이죠. 우선 자신에게 있어서 하루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일과표를 작성해 보자. 그러니까 아까 주간 계획표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하루하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과표를 작성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루의 일정의 모든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기억한 거 금방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메모는 한 곳을 정해서 해두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자신이 메모해둔 곳을 찾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수도 있다. 어쨌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면 시간 관리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이 자투리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자는 겁니다. 자투리 시간은 그냥 없는 시간이라고 치부해서 그냥 넘기는 시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시간들을 모아놔서 그 시간에 뭔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하면요 1년이면 90시간이 된답니다. 이것은 어떤 분야의 일이건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5분이라고 하는 시간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잠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면 결국 그게 모여지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휴식으로 기분을 전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휴식 없이 어떤 일을 계속 한다고 해서 능률 면에서 유리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절한 휴식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의 능률을 고치시킨다는 겁니다. 적절한 휴식은 업무에서의 실수를 줄여주고요. 이 일의 능률 또한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시간 관리에 있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또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힘이 세다. 참 의미 있죠.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습관이라고 하는 참 무섭다 하는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지는데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리 잡고 나면 그 습관을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습관 중에서도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습관화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비드 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습관은 인간 생활의 위대한 안내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곽금주라고 하는 심리학자죠. 곽금주는 가장 위대한 혁신은 습관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당신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자기를 혁신한다. 자기를 새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고 할 때 우선 1차적으로는 습관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까지 있었던 그 어떤 타성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까지의 잘못된 생활, 잘못된 습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면은 결국에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다. 그런 면에서 좋은 습관이 자리 잡고 좋은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습관은 그것을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누구나 다 경험해 보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리를 잡고 나서는 그게 그 고착화되고 정착화되고 난 뒤에는 그 습관을 버린다고 하는 것,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습관 관리가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행동의 결과가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습관 관리를 잘하면 좋은 행동으로 연결되고요. 그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인격은 경쟁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최고가 되고 싶다면 탁월한 능력을 갖추는 것에 앞서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인격이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인격적 소양이, 인성적 소양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면 존경받는 인물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이 중요한 만큼 또한 인격과 인성적 소양이 갖춰지는 것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리더들의 공통점은요, 좋은 인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을 갖췄을 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또 신뢰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인격과 리더십은 정비례합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성공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리더십은 올바른 인격적 소양을 갖춘 자에게서 올바른 리더십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인격을 측정하는 도구다. 이 언어 생활이죠. 언어 생활의 중요성, 말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에 남아 평생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도 우리가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의 내용입니다만은 그만큼 말은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위력, 말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이끕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삽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 중요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그만큼 어떤 효과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른 말, 좋은 말을 잘 활용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늘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은 행동도 생활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 말은 곧 부정적 행동으로 연결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하면 또 긍정적 행동으로 연결되고 또 긍정적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은 소중한 재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건강 관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쇼펜하워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이 갖는 행복의 대부분은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은 행복의 어머니다. 또 여러분들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게 주로 병원 같은데 이런 문구가 많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아주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건강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또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전과 건강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즉 자기 관리에 있어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절대자,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그리고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3절에도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능자에게 맡겨라. 전능자에게 의탁해라. 그리하면 계획한 것을 잘 이룰 수가 있다. 이 맡기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맡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것은 절대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죠.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의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는 책 대신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교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지? 이어 교수는 투명한 통 속에 탁구공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통 속에 공이 가득 차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 찼습니까? 네, 다 찼어요. 다 찼어요. 이번에는 작은 자갈을 쏟아붓고는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또 그렇다고 하자 교수는 모래를 부으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다 찼습니까? 네, 이제 정말 꽉 찼는데요. 역시 같은 대답이 나오자 마지막으로 교수는 홍차 한 잔을 통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홍차가 모래 틈으로 스며들자 그 흥미로운 상황을 보고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이 잠잠해지고 나서야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통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탁구공은 가족, 건강, 친구고, 자갈은 일과 취미며, 모래는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이지요.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모래를 먼저 통 속에 넣었다면 탁구공도 자갈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질구레한 일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갖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십시오.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면서 취미 생활을 갖는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질 겁니다. 교수의 얘기가 끝나자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에 부은 홍차는 뭔가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유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세요. 아무리 바쁜 인생에도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여유는 있다는 것을요.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깨닫게 해준 교수의 뜨거운 가르침에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이번 주 제 5주차 퀴즈는 자기관리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